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상담 프로그램 주식 잔수리 시즌3가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상담요정 채채채 이채은입니다. 코스피가 오랜만에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2,900선 잘 지켜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현재는 2,899선 돌아섰네요. 이 시간을 하나의 또 기회로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님과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석유 관련 종목들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그리고 전기차도 좀 눈에 띄는 흐름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의료기기나 핀테크 등의 종목들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 문자 상담 가능하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좀 웃어볼까 했는데 외부에서 쌈박질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다는 그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크게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죠. 다른 건 괜찮은데 이 핵시설을 공격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투심을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전쟁 관련주들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 이런 쪽이 급등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물가도 요동치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조정을 받는 거는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차트를 좀 잠깐 보죠. 2934포인트대까지 거침없이 올라왔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으면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또 전쟁, 핵시설 공격 이거 딱 나오면서 투심이 이제 쫙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원화 급등 나오고 있죠. 유가 급등 나오고 있죠. 가상화폐 급락 나오죠. 이러다 보니 아이씨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러나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차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죠. 여기는 올라가려면 저항이고 올라가면 저항이고 올라가면 저항이고 올라가면 저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고 내려오고 했죠. 지금 올라가고 난 이후에 저항 자리대를 다 뚫어버렸어요. 매물대도 뚫었죠. 전고점 뚫었죠. 이 작년 7월 달의 고점도 뚫고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조정다운 조정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과거에는 저항으로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지지의 역할로 하죠. 5일선도 지지 역할, 11선, 21선, 61선 이게 다 지지의 역할이죠. 다만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거침없이 올라왔다. 근데 핵시설 공격 이 부분들 때문에 투심이 조금 위축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 1,300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내려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한 방에 내려오면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할까요? 안 하죠. 왜? 반등 나오면 환차손 입잖아요. 그건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면서 외국인들 들어오게 꼬셔야겠죠. 그래 원화 강세 나오게 되면 뭐가 되죠? 환차이까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은 꺾였어요. 반등이 나오다가도 다시 되밀릴 겁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성은 없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한번 볼게요. 유가가 어제 조금 봤는데 좀 찝찝하다 했습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이 고점 자리대를 살금 넘어갔죠. 이거 유가가 좀 이상한데 그럼 70불 정도 때까지는 올라가겠는데 근데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난 이후에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요 60불대 중반 자리대가
지지 라인이 되느냐, 이걸 뚫고 내려가는 얘기의 관건이겠죠. 요거 뚫고 내려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얘기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종목 플레이는 다시 진행이 되겠죠. 그러하니 결론, 조정을 받으면 이거 많이 올라가서 이거 샀어야 되는데 이걸 못 샀네.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발 물러섰어요. 뺐습니다. 나는 이란 공격하는 거 나는 안 했어. 그렇게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란은 보복을 하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니네 보복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추후를 지켜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조정에 대한 부분들, 조정의 빌미를 제공해준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여전히 PBR 1배도 안 됩니다. 자, 요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 상법 개정할 거고 우리 증시부양책 쓸 거고 이게 다 안 되나요?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정을 받게 되면 사야죠. 요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시장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불안하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그러하니 조정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뭘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고 종목군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전화, 문자, 유튜브. 전화번호는요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0082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고 장기인지 단기인지 이렇게 표시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시간 유튜브 채널이 있죠. 이쪽에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접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쪽에서 계속 물어보세요. 전문가님이 살아있던 종목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대우건설입니다. 3,750원에 15%. 자, 대우건설 한번 볼게요. 3,750원 매수 잘하셨어요. 매수 잘하셨습니다. 자, 대우건설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원전, 이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부양책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부양책을 쓸 때 가장 효과가 빠른 건 인프라 투자가 가장 빠릅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현재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이 정고점권역까지 얼추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좀 쉬어가는 구간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슬슬 돌려가고 있고 60개월 선 언저리에 있어요.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죠. 매물대도 좀 두터운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그죠?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추세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추세선이 진행이 되죠. 그럼 요 자리대를 깨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밀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세요.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이때는 한번 좀 일부 챙기는 전략이 좋았겠죠. 근데 조금 더 봐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21선 지지를 하는지 그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대우건설이 PBR이 겁나게 높나요? 이거 1배 안 될 겁니다. 만원대예요. 만원대. PBR 0.4배. 매도할 필요 있을까요? 못하죠. 차트 보면
차트 보고 종목 상담 물어보게 되면 아 이거 올랐으니까 반등시 매도하세요라고 모든 경제 방송에서 얘기할 겁니다. 길게 끌고 갈 거면 이거 넘어가는 거 봐야 되겠죠. 그러하니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하세요. 단기라면 여기서 일부 챙겼어야겠죠. 근데 중장기는 갈 길 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힌트를 포착하는 방법 저희 전문가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는 커뮤니티 참고하셔서요.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각종 정보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애경케미칼 네. 13,000원에 20%요. 네, 애경케미칼을 13,000원에 매수하셔서 20% 가져가고 계시는군요. 이스라엘 이란 공습 소식에 오늘 낙폭 5%가량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앞으로의 시각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간 정배열 잘 세워가고 있었는데 지금 꺾일까 봐 좀 걱정되거든요. 이 이슈가 주가에 어떤 영향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글쎄요. 시장은 안 좋죠. 일단 안 좋을 수 있겠죠.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어머니 요거 작년에 매수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다고요? 예. 13,000원에 매수한 게 맞아요? 12,800원 될 거예요. 아, 그럼 5월 마지막 날에 매수하셨네. 네. 기가 막히게 고점에 사셨네, 어머니. 네, 그래서요, 이거를 높은 가격이고, 이게 기업이 장기간으로 보고 했는데, 이 길게 보고 기업이 좋은 하셨다고요? 기업인가? 길게 보고 그게- 하셨다고요, 어머니? 예. 자, 괜찮은가요? 우선 어머니가 잘못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를 사셨어요. 그죠? 네. 한 방에 산 거. 이거 일단 첫 번째 실수. 네. 두 번째, 너무 비싸게 샀어요. 네. 5월 30일 날 최고점에서 사신 거예요, 어머니. 예. 그것도 한 방에. 걱정이에요. 예. 그죠? 네. 이거 만약에 여기까지 해서 10,000원 깨고 8,000원까지 빠지면 괜찮을까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걱정이 어머니.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예. 만약에 내가 여기서 5% 사고 지금 오늘 밀렸으니까 또 5% 사고 혹은 10% 사고 만약에 8,000원대까지 밀려서 15% 사고 이렇게 예. 했다면 예. 편안했겠죠. 어머님이 길게 보실 전략으로 매수하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근데 갑작스럽게 올라가 있는 걸 덜컥 사버리고 난 뒤에 빠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네. 자, 우선 애경케미칼은 지금 2차 전지 사업도 막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죠? 유통회사예요. 최근에 반응이 나왔던 건 나트륨 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흐름들이 나왔어요. 네. 나쁜 기업 아니에요, 어머니. 아, 예. 좋은 기업이에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튀겼어요. 네. 비중이 20%예요. 그죠? 네. 요거 좀 밀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 예. 밀려서 한 9,500원 정도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하세요. 10% 더. 10%요? 네. 뭐 9,5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까지는 보겠네요, 어머니. 많이 밀리면. 네. 요거 밀리면 매수하셔도 되고요. 네. 아우, 나 이거 힘들어 죽겠어. 이럴 주식 아니에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되 앞으로 이제 하실 때 네. 한 번에만 매수 안 하시면 돼요. 네. 한 번에만. 그리고 이게 이 12,800원이라는 호가에 그냥 한 번에 다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그날 뭐 12,800원, 700원, 600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 다 매수했으니까 이게 밀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이제 습관적으로 하시면 이렇게 이런 일 안 생길 거예요. 예. 그러니까 9,500원에서 9,000원 이 언저리 때 오게 되면 한 10% 정도 더 매수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13,000원 이 자리 때 넘어가 갖고 15,000원 위로 올라갈 거예요.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럼 그때 팔고 갈지 아니면 예. 더 끌고 갈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9,500원에서 9,500원에서 9,000원. 재매수를 했는데 또 떨어지면 그럼 또
추가 매수 또 아니요. 할까요? 그때는 30% 예. 비중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셔야죠. 그때는. 아, 예. 그렇게까지 막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럼 불안해하지 이거 마시고. 장기로 맞는데 장기. 그러면은 예, 장기로 봤는데 그러면 단기로 하고 나올까요? 어머니 이거 단기로 뭐 한 달 사이에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최소 3개월은 잡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15,000원 정도 갔을 때 그때 다시 네. 한번 연락 주세요, 어머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음은 문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 다시 전화 달라고 그랬네요. 저 다른 방송사에 있을 거예요. 저 보고 전화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자입니다. 셀트리온 22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22만 원에 15%. 이것도 보나마나 안 보나마나 뻔합니다. 이날 딱 매수했네요. 1월 2일 날. 24년 첫날. 빡! 기가 막힌 고점. 그리고 나서 빠졌어요.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선 생물보안법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CDMO 쪽의 기업들이죠. 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지금 승계 이슈가 있나? 그런 좀 생각도 해요. 그리고 실적도 좀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매도할 구간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배당도 나오고 있고 무상증자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참으세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갑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보되 시간을 더 가지고 봐야 된다. 잠깐, 지금 비중이 15%였어요. 만약에 조정받는다, 15만 5천 원대 이하? 그 정도로 조정받는다라면 여기서 좀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단가 낮아지겠죠? 그러하니 밀리면 추가 매수 좀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분석의 공시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하나도 빠지는 것 없이 분석을 총체적으로 더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하단 자막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는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정보들 충분히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신세계, 네.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는데, 신세계, 네,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신세계가 매수가가 28만 5천 원이고요. 네. 비중이 15%예요. 네, 신세계 28만 5천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5% 가져가고 계시는군요. 매수가에 비해서 현재가가 좀 많이 내려앉아 있는 모습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격을 좀 넓혀가나 싶다가 다시 좁혀가나 싶은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 네. 바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신세계를 혹시 추가 매수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를 목표로 해야 될까요? 자, 어머니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우, 다 아주 너무 손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네. 아우, 어떻게 할지 걱정도 되고. 자, 어머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지수 5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식 배당으로 먹고 살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랬어요. 예, 그죠? 제가 신문에 봤어요. 네. 그러면 이 증시에 대한 부양에 정말로 진심이신 분이에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어머니. 네. 자, 신세계 15%예요. 보니까 네. 21년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배당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으셨어. 네. 그죠? 15% 비중이죠. 네. 자, 요때 한번 차트 봐봐요. 요 지금 차트를 보면 다 역배열로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죠. 네. 그죠? 그러다가
뚝 하고 끊긴 시점이 올해를 기점으로 뚝 끊겼죠. 네.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죠. 네. 추매해야죠. 추가 매수. 추가할 매수할 지금 저기 현금도 없어요. 다 지금 돼가지고 물려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네. 자, 추매를 못해. 가져가야죠. 일단. 그러니까 지금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요, 어때야 되나? 가져가셔야지. 그냥 가져가야 돼요? 그럼요. 자, 보자고요, 어머니. 네. 상법 개정 들어보셨죠? 네. 이제 쪼개기 상장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이사에 대한 권한 주주까지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 여기 자사주도 9% 갖고 있어요. 네. 자사주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사주는 소각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럼 자사주도 소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올라갑니다. 네. 자, 주당 자산가치가 이 친구는 50만 원이 넘어요, 어머니. 네. 그러면 PBR로 0.5배가 되려면 25만 원은 기본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0.5배가 안 되나요? 지금 신세계가? 아우, 지금 PBR 이게 지금 보면 17만 원이잖아요. 17만 원. 그죠? 네. 0.5배, 0.4배도 안 돼요. 그래요. 0.4배도 안 되니까 0.5배가 되려면 23만 원대. 23만 9천 원이 0.5배예요. PBR 기준으로. 그래요. 그러면 굳이 이걸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사주도 소각할 거고 배당 성향도 높여줄 거고 배당 성향이 일정한 수준 위로 오게 되면 세금도 감면한다고 했어요. 네, 네. 그러면 배당을 높여서 세금을 감면하는 게 큰지 아니면 요걸 조금 해서 세금 때려 맞는 게 맞는지 기업들도 막 계산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정부가 멍청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똑똑하신 네. 분들 다 모여 계시니까. 그러면 네. 배당 성향을 조금 높였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면 배당을 확대하겠죠. 네. 그러면 배당도 많이 줘. 주가도 올라가. 그럼 지금은 참아야 돼요, 어머니. 힘드셔도. 전문가님 제가요. 현대제철도 지금 57,000원. 어머니 은근슬쩍 두 종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근슬쩍 두 종목 하지 마시고. 나머지가 큰 손해 보고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아주. 어머니 힘들어하지 마. 힘들어하지 말고 네. 일단 요거 신세계는 보유.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어머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현대 거시기도 보유. 현대제철 57,000원인데. 어머니 됐어요. 일단 이거 어머니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그것도 보유.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언제쯤 될 것 같은가요, 지금? 언제쯤은 올라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이죠? 5년이요. 네, 5년 내에 오겠죠. 느긋하게. 아시겠죠, 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음은 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 63,020원에 20%를 매수하셨어요. 요즘은 디스커버리보단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더 괜찮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3,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0%. 이 기업이 아마 최창원 회장님이 분할한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 맞네요. 최창원 회장님이 요게 이제 분할을 한 거예요. SK에서 이제 계열 분리를 한 거죠. 요것도 봐야지요. 이것도 일단 보유를 해야 될 겁니다. 순수 지주회사. 주당 자산가치 14만 양. 배당 4%대. 은행이자 2배씩 나와요. 근데 주가는 물려 있어요. 더 사야죠, 이거. 다른 방송 해봤자 이거 쉬어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추매 타이밍 잡아야죠. 추매 타이밍. 63,100원이면 조금 물려 계시니까 요 정고점권역까지 요번에 조정기에 만약에 정고점권역까지 내려온다. 10% 더 사세요. 10% 더 사시고 이거 버티세요. 은행 요게 그러면 요 가격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배당 받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기당겨요 이거. 올라갈 거니까. 밑으로 빠진다? 추미하세요. 10% 정도 더 하시면 될 겁니다. 정고점 자리대가 한 48,000원 미치니까 48,000원부터 뭐 45,000원 요 정도까지 눌릴지 모르겠는데 눌리면 추미하자. 이런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언제쯤 오를까 또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의 조언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자막까지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는 커뮤니티에서 더 다양한 이야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엑시스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6,640원에 30%입니다. 네, 엑세스 바이오를 6,64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30% 가져가고 계시는군요.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오늘 음봉 띄워놓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5일 선과 20일 선이 좀 맞닿아 있는데요. 전문가님께 앞으로의 흐름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언제쯤 정비를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어머니 이거 5월 26일 날 사셨어요? 제가 이거 1년 넘었어요. 자꾸 투매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왜 안 파셨어요? 요즘 코로나가 유행된다 해가지고 7, 8월 달까지 기다리려고 지금. 그럼 7, 8월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목표가 제가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 제가 봤을 땐 매수를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1년이 넘었죠, 어머니. 그죠? 제 개인적인 속마음을 드리자면 네. 전 코로나 안 퍼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도 저도 바라기는 바라는데요. 근데 왜 사셨어요, 이걸? 어머니.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마음으로는 이거 아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저 작년 1년 넘었어요. 그때 코로나 그때 산 건데요. 1년도 한 2년 된 건지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 자, 어머니 일단은 네. 지금 중화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어제도 좀 슬슬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거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머니 30%를 갖고 계세요. 근데 어머님이 매수하신 단가가 지금 저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전략을 보면 어머님이 추가 매수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요 손실이 없는 선으로 오게 되면 절반은 줄여놓고 네. 나머지만 한 9,000원 언저리 때까지 한번 보세요. 네. 어머니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종목 안 하고 좋은 주식해도 돈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네. 어머니. 그러니까 좋은 주식군들 위주로 하시는 게 어머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에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을 매수를 하셨네요. 56,666원. 이 단가가 666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비중이 25%예요. 자, CJ ENM 한번 봅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56,666원이다. 나 이렇게 분할 매수했다. 이걸 이제 티내고 싶은 거죠. 자, 25%. 그러면 50%를 매수 쭉 꾸준하게 모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절반을 익절을 했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CJ ENM은 컨텐츠 쪽이고 그리고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시세의 흐름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절반을 익절을 했다라면 나머지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게 되면 요 자리대 9만 원 자리대가 요 저항 자리대죠. 얘 한번 실적 한번 봐볼게요.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 거고 26년도는 2,400억대로 급증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주당 자산 가치는 13만 원대에 있네요. 배당 안 나오고. 자, 그러면 요거는 나머지는 등락이 있어도 일단 요 자리대는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끌고 가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PBR도 낮죠. 이슈도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죠. 컨텐츠 쪽이나 게임이나 이거 보면 중국계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엔터 자금들도 많이 들어왔죠. 게임사들도 지금 중국 자금 들어 다 M&A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 우리나라 컨텐츠나 이쪽에 있어서 자금들이 많이 좀 들어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요거 6자리대까지는 기본적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장이 출렁거려도 요 정도만큼은 끌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전문가님의 이 따뜻한 잔소리 계속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느냐 계속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 하단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요. 다양한 말씀들 들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가끔 무료 공개 방송도 해주시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동국, 아이고, 모양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동국제약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18,800원에 20%. 네, 동국제약을 18,8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군요. 아, 이제 수익권 들어가나 했는데 약간의 조정 또 나왔습니다. 애타는 마음도 드실 텐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전략 받아볼게요. 전문가님, 이제 동국제약 좀 탄력 받나 했는데 좀 아쉽거든요. 21선 지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님은 이거 언제 매수하시는 건가요? 한 1년 돼서 1년. 아, 1년 되셨어요? 네. 비중이 지금 20%이신데 네. 제약주가 최근에 좀 못 움직이죠? 네. 결론은 제약주도 움직일 거예요. 동국제약은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에요. 네. 꾸준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네. 지금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가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제약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영향권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 크게 뭐 1년 이상 매수하신 지 1년 이상 되셨다고 했는데 오늘 요거는 좀 조정을 받는 거는 그냥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했고 뭐 해서 뭐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18,000원대에 매수해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요거 좀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로 움직였기 때문에 A, B, C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자리대 만약에 16,700원 요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16,700원에서 한 16,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16,700원부터 요 16,000원까지는 조금 더 매수하셔도 돼요. 요 자리대까지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18,000원은 넘어갈 거예요. 19,000원대 위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오늘도 상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까지 참고해 주셔서요. 또 전문가님께 맞춤형 조언과 공략주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삼성전기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12만 5천 원에 50%요. 아, 네. 삼성전기를 12만 5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 50%나 또 가지고 계시는군요. 비중이 꽤 네. 크신데 혹시 이대로 흐름이 좀 꺾일까 봐 비중주들에 대한 조언도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삼성전기 하단 좀 높여갈 수 있을까요? 아, 높여갈 수 있죠. 아버님, 네. 이 며칠 전에 사신 거네? 아니에요. 지금 한 2달 됐어요. 3달?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2, 3개월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수익 났는데 왜 안 파셨어? 조금 더 갈까 하다가 음. 못 팔았죠. 그죠? 이게 참 사람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3주로 그렇게 많이 안 올라섰어요. 최고가 13만 2천 원대? 네,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도 한 14만 원은 가면 팔으려고 했는데 좀 놓쳤죠. 자, 그러면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요 자리 때 매수했으니까 나는 요 정도 가격, 즉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게 14만 원대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난 요 정도 가격이 올 때까지는 일단은 가져가 볼 거야. 이 생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적인 부분들은 괜찮으시고요. 네. 그러면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아버님. 네. 삼성전기가 죽을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MLCC 잘 나가고 있고요. 유리기판 쪽 준비도 하고 있죠. 삼성 전체가. 네.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 SDI 이렇게 해서 아마 유리기판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거기서 지금 테스트 막 하고 있고 하는데 그 부분들도 나중에는 이슈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네. 요거는 보유하셔도 괜찮고요. 아버님이 원하는 가격이 14만 원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님이 목표했던 가격에서 뭐 가격대가 오게 되면 거기에서 뭐 한 3분의 1 정도 줄이시고 네. 그리고 15만 원짜리대에서 3분의 1 줄이시고 나머지는 더 끌고 가보세요. 그럼 추가로 또 매수 좀 해도 괜찮은가요? 50%신데요? 네. 여기다 뭐 올인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그날인데 그래도 살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하나에 집중하려고 하지? 이거 3개월 동안 횡보할 때 다른 종목 막 날아가면 어떡할래요, 아버님? 아, 속 그래요? 쓰릴걸? 그렇잖아요. 네. 살 종목 널렸어요, 지금. 살 종목이.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돼요. 나 뭐 네. 살지 모르겠어. 지주사 조정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분할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신성ENG 1,503원 15%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신성ENG 1,503원 1,503원이면 뭐 요 원저리대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요 단타 치려다가 안 나오니까 단타 치려다가 안 나오니까 흐름이 징그러운 거지. 그죠? 자, 요즘에 좀 특징적인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찍 하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쭉 하고 횡보합니다. 그래서 개인들 아우 짜증나 다 털어내고 났을 때 또 쭉 하고 한 번씩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갤럭시와 모니터리 이런 것들 한번 봐봐요. 쭉 하고 올랐다 이러고 있다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되게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신성ENG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번 올라갔다 이렇게 계속 흔들고 있잖아요. 자, 신성ENG가 태양광 쪽 사업도 하고 있죠. 얘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에요. 주당 자산 가치 뭐 이제 PBR 1배 정도 되네요. 배당이 안 나와서 좀 그렇죠. 갖고 가셔야죠.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요 하단 자리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미 15%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5%시라면 여기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요 하단 자리 때 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찝어주시는 요소들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 자막까지 참고하셔서요. 빠짐없이 정보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을 드릴까요? 예, 필옵티스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31,000원에 50%요. 네, 필옵틱스를 31,000원에 매수하셔서 50%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군요. 예, 예. 현재 가격이 38,400원 구간이니까 수익권이신데요. 참 먼저 축하를 드리겠고요. 많이 감사합니다. 꺾였을 때 매수를 하신 만큼 여기서 상승 추세 더 타게 될까 좀 고민도 되실 것 같고요. 비중 예, 조절에 예. 있어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님께 바로 조언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예, 예. 필옵틱스 타이밍 좀 잡아주세요. 아버님 매수는 정말 잘하셨어요. 예, 예. 언제 얼마 정도에 매도하고 싶으세요? 한 47,000원이요? 47,000원? 네.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한 45,000원 정도 때부터는 좀 아.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지금 보게 예. 되면 예. 시장이 예. 이제는 시장이 종목 순환매가 이제 더 활발해질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종목군들도 막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겠죠. 예, 예. 근데 이게 올라갈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자금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로봇주들도 올라갔다 말고 유리기판 쪽도 올라갔다 말고 하는 부분들이 자금이 예, 예. 확 분산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예. 근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쪽도 하고 있고 반도체 쪽도 하고 있고 하는 기업이에요. 예, 예. TGV 쪽에 있어서는 필옵틱스가 기술력이 있어요. 삼성 쪽하고 예.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SKC에는 장비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근데 원래는 SKC 앱솔릭스에서 원래는 올해 증설 투자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 이게 예.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장비 아. 반입이 올해 4분기였거든요. 예, 예. 타임 스케줄로 보게 되면. 근데 이게 예. 지금까지 발주가 없는 걸 보면 조금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유리기판 쪽은 지금 수율을 좀 높이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 예. 어찌됐든 그러한 이슈가 있고 기판 쪽은 향후의 먹거리잖아요. 유리기판 쪽은. 그죠?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필옵틱스는 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45,000원, 47,000원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예.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만 요 전고점 넘어가는가 요거 예, 예.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문자 마지막입니다. KG 이니시스 1,080원. 목표가 얼마로 볼까요? KG 이니시스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요? 안 봤는데. KG 이니시스 1,000원대? 이분 뽕 때렸네. 1080원 아닌가요? 1080원 혹은 1800원. 1080원은 아닌 것 같고 혹시 1800원? 혹시? 제가 봤을 땐 1800원 같아요. 기가 막히게 꼭지에 샀죠.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목표가를 얘기해 달래요. 단타로 들어갔는데 딱 물려놨더니 이제 손실 중인데 어디에서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목표가를 얘기해야 될래요. 와, 목표가 1800원입니다. 그럼 이 자리 때 매도하실 건가요? 지금 보니까 이거 좀 밀릴 것 같아요. 밀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저항 자리대에서 지금 저항자리대에서 매수하셨어요. 여기 딱 볼 때 매물대를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물대를 보면 매물대가 징그럽게 많잖아요, 여기에. 그죠? 요 매물대에 진입한 요 자리대에 하필 그냥 꼭지에서 그냥 원샷 원킬로 사버렸으니 답답한 거죠. 그러면 매물 수화를 해야 돼요. 시장이 또 조정받고 뭐하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9,000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여기. 요 9,000, 요 241선 자리대 있죠? 요 자리대까지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A, B, C로 하니까 요 자리대에서 한 5% 정도 더 매수해도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오고 있고 주당 2만 원이에요. 에이씨, 그냥 요 9,000원대 요까지 밀려라. 차라리 여기까지 밀려라 해갖고 밀리면 요 추매하세요. 요거 추매하시면 요 지금 단기적으로 요 자리대 매수 단가까지는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대에서 절반 요 추매했던 거는 요 매수했던 걸 매도하시고 나머지만 끌고 가 보세요. 나머지만 끌고 가게 되면 아마 15,000원대 좀 여러 어프하게 가면 그 자리대까지는 일단 보일 겁니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련되어 있는데요. 큰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오늘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잔소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시청자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든든하게 버틸 수 있도록 진하게 잔소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1.3% 빠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3%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법 많이 밀려요.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는 많이 올라간 부분들 하나, 그리고 미국 시장 선물이 급락에 나오고 있죠. 요거에 따른 선반영, 요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조정을 받는데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급하게 좀 밀리는 거예요.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시장의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거는 고객 예탁금에 대한 추이를 보시면 돼요. 고객 예탁금이 60조를 넘어서질 못했어요. 근데 이미 훌쩍 60조 넘었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고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외로 가셨던, 해외 쪽으로 투자를 했던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부분들을 여전히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유튜브 방송 보니까 채팅 주신 분 중에 제가 추천한 종목군들은 뭐 계속 가져가도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좀 기억나는 것들만 몇몇 개 한번 볼게요. 시간이 몇 분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뭐 별 움직인 것도 없죠? 그죠? 요거 뭐 그냥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 보면 뭐 움직인 거 없죠? 그럼 그냥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움직인 거 없네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국전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요거는 27,000원 이하인데 대량 거래 터졌으니까 조금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거 이외에 뭐 나머지 종목군들 다 움직임이 나왔던 상황이라 굳이 뭐 잘들 대응들 하셨을 것 같고 수익도 제법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별다르게 뭐 말씀을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공개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건 시장에 있어서 되게 좀 불신이 여전히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는 그 불신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식에 소극적으로 하셨던 분들이라도 혹은 주식 투자를 안 했던 분들이라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산을 늘릴 수 있어요. 과거에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과거에 부동산을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대출을 확 늘려줬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집 사라고 대출 늘려준 거예요.
거기에서 집 산 사람들은 지금 부자 됐죠. 지금은요. 주식하라고 하죠. 그죠? 지금 주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또 후회해요. 이미 3천 가구, 4천 가구 그렇게 됐을 때 또 지금이야! 이러고 딱 그러면 거기가 상투입니다.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장에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그리고 아래 하단 자막에 제 소통 공간 있으니까 오후장에 상황을 봐서 시장 공개 방송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